안녕하세요, 임박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면서 바디워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매일 샤워하고 거품을 충분히 내서 온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바디워시는 꼼꼼히 사용해야 피부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혹시 샤워 후에도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가려운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했는데도 오히려 피부가 당기는 듯한 경험을 하신 적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샤워 습관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바디워시는 온몸에 꼼꼼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피부 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습관이 오히려 피부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샤워를 해도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우시다면 그 원인이 바디워시 사용법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디워시 사용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한 샤워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워시는 온몸에 매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각질층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 각질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의 핵심입니다. 또한 피부에는 피지막, 천연 보습 인자,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바디워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러한 보호막이 지속적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바디워시를 온몸에 매일 사용하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 수분이 더 쉽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피부를 뽀득뽀득하게 닦아야 씻은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거품이 많을수록 피부에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바디워시를 사용할 때 거품이 많을수록 세정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나면 피부의 보호막을 더 쉽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거품이란 계면활성제가 공기와 만나 형성된 것이죠. 계면활성제는 피부의 유분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거품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한 후 손이 뻣뻣해지고 건조함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세정력이 강한 계면활성제가 손의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바디워시도 마찬가지죠. 필요 이상으로 강한 세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 장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세정력이 너무 강한 바디워시나 거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제품보다는 적당한 거품을 내면서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거품을 충분히 헹구는 것이 핵심이고요. 피부 타입에 맞는 세정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디워시는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바디워시는 땀과 피지가 많이 고이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겨드랑이, 가슴, 사타구니, 발, 엉덩이 주름 같은 부위입니다. 하지만 팔, 다리 등과 같은 부위는 바디워시가 칠해진 부분을 물로 헹구면서 그때 함께 씻겨져 나가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피부는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각질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입술은 매일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지만 자연적으로 새로운 피부가 생성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손바닥 역시 마찬가지죠. 매일 손을 씻어도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손바닥의 피부가 스스로 불필요한 각질을 떨어뜨리고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팔과 다리 같은 부위도 마찬가지겠죠. 바디워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샤워 중 흘러내리는 물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 몸을 바디워시로 씻으면 헹구는 시간이 더 길어지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디워시로 온 몸을 닦고 뜨거운 물로 오랜 시간 헹구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즉, 샤워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죠.
세 번째, 뜨거운 물과 가려움증의 관계. 샤워 후 피부가 따갑거나 가려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피부의 열 감각신경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온도와 자극을 감지하는 열 감각신경이 존재합니다. 이 신경은 약 43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활성화되고요. 매운 음식 속 캡사이신, 피부를 긁는 자극 등에도 반응하는 수용체입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이 열 감각신경이 과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감각신경이 더욱 민감해지고 샤워 후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가려운 느낌이 들 수 있죠. 피부가 뜨거워졌다가 급격히 식으면 열 감각신경이 더욱 민감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냉각을 통해 진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피부를 냉각했을 때 가려움과 관련된 생물 표지자의 발현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부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려움증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샤워 후 가려움을 줄이려면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냉각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피부 온도 조절을 통한 가려움 완화 방법. 연구에 따르면 온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피부 냉각 치료 기기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가려움증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샤워 후 가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샤워 온도를 미지근한 물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 샤워 시간을 약 10분 이내로 짧게 합니다. 세 번째, 바디워시 사용량을 줄이고 샤워 후 즉시 보습제를 바릅니다. 네 번째, 샤워 후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다섯 번째, 가려움이 심할 경우 피부를 서서히 식히거나 시원한 수건으로 진정시킵니다. 특히 멘톨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는 냉각 감각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피부의 온도 변화를 조절하면 샤워 후 가려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죠. 결론! 바디워시는 온몸에 매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피부는 자연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정화라는 의미는 턴오버 주기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결국 필요한 부위만 씻으면 샤워 시간이 단축되고 피부 보호막도 지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열 감각 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고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도 조절을 통해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샤워 후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피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냉각을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샤워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샤워법을 실천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